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각종 난제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게 예고했듯이 오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난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발근이 깨치신이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일찍이 어떤 난제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나한테 주어지는 난제치고 내가 해결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난제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그런 발근이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난제에도 희망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이네. 그런 말씀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면은 부처님께서는 또는 밝은 선지식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이것을 제가 생각해가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환경 분야 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공공사업이고 주민들의 삶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도덕을 존중하고 협업해서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며 개인의 이익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민원에 당면한 상태이고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크게 충돌할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도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 손실도 예방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서 마음을 내고 일을 해야 되는지요? 제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적 관념으로 봐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감히 이의를 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즉 부모님이나 나라님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조상적의 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사람으로 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토를 달지 못했던 것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의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소위 이제 요새 자유민주주의라는, 특히 자본주의라는 이런 새로운 사회 체제가 등장하면서 나라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부모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이익에 반하면은 그것을 반대로 하고 저항을 하고 이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옛날식의 이런 풍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참 개탄스러워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개인적인 이익으로 해서 이렇게 참 악질적이라고 할 만큼 반항을 하고 데모를 하고 방해를 한단 말인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의 뜻은 그런 여러 가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조건 억누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국가도 이익이 되고 개인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시킴으로써 공공사업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답변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정 경험이 많이 풍부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럴 때 슬기로운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답변을 못한다면 누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감히 답변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쓰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제가 뭐 대통령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답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자신은 물론 대통령보다 한참 지혜가 모자라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내 속에 있는 참나, 내 속에 있는 위대한 부처님의 힘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강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여와 해불 소설을 이루는 여와 해불 소설의 내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해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난제를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할 실력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뜻을 잘 헤아린다면은 저는 비록 대통령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별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일반 백성이라고 그랬지 예전에는 그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던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저거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데모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여러 가지 폭력적인 수단까지 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잘 처리하면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노조 문제를 해결한다면 유능한 CEO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능한 정치가가 되고 유능한 CEO가 된다는 것은 금강경 말씀 속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잘 한번 회상하고 복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 어떤 해답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 그런 공공사업, 여러 사람을 위하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가 들어와서 그걸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또는 부처님 가르침은 다소 추상적입니다만 제가 아는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반대는 다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과응보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가 들어올 때는 밝은 이들은 그 원인을 압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원인을 압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이들은 이런 원인으로 그 어려움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전생을 꼭 인정해야만 이 가르침이 성립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생에 저 사람한테 대들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방해를 하고 데모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느니라. 바로 네가 금생에 그 과거를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니라. 저는 밝은이라면 틀림없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밝은이뿐만 아니라 인과응보의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면 인과응보의 핵심 사상이 비추어도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해석만 하고 해결을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전생에 그이를 괴롭히고 그이가 뭐 옷자리 있을 때 민원을 넣고 데모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쓰고 이런 그이를 괴롭혔던 과보로 지금 이게 자꾸 되돌아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푸는 것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이가 민원을 내고 반항을 하고 이런 것을 야, 이게 못된 것이다. 자기 이익만 탐하고 공공의 이익을 모르는 자기 이익만 탐하는 너무 아주 못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증오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죄업을 일깨워주는 그런 소리요. 또 죄업을 참회라고 하는 소리요. 그리고 죄업을 참회함으로써 더 날더러 지혜로워지라고 하는 소리요. 나아가서 나를 더 능력 있게 하는 채찍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원망하거나 나무래거나 또는 위력으로 변호사를 사서 한다든지 또는 조직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든가 이런 네거티브 정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지은 과보를 그대로 받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내가 전생에 저희한테 못되게 했고 그때 내가 못되게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라고 일단 해석하는 게 좋고, 내가 저희한테 못되게 했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됐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난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내 잠재의식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일단 해소해야만이 내가 저희로부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불자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민원을 그리고 저항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머리를 써서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도 일단은 내 무지가 내 죄업이 불러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하는 자세로 금강경이 있고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거의 시간 문제로 내 속에서 내가 잘못했고 따라서 벌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수가 많아요.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속을 언제 아느냐 하면요, 금강경 좀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 새벽 시간에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울리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울려서 특히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금강경 많이 읽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피우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관찰을 하면서 죄업이 있으면 참여해야 되겠지. 이렇게 아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네들이 민원한 것은 결국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새벽에 공부 일찍 일어나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성실히 한다면은 거의 그런 깨달음에 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러온 것이다. 근데 이렇게 믿게만 돼도 반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소설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불러온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럼 부처님은 그 뒤에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답이 안 나오면은 자꾸 해답이 나올 때까지 그 모른다는 생각, 적절한 해답이 이럴 때 어떤 것일까? 나는 모르겠다. 이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자꾸 금강경 독송하고 모른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빠른 사람이라면 또 한 일주일만 공부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부처님이라면 내가 불러왔으니까 내가 또 어떻게 마음을 내서 그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슬기로운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중생이 등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 말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마음 밖의 난제라는 것은 다 내가 불러온 허상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금강경 3분을 통해서 해답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제는 내가 불러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나한테는 난제는 사라지고 자신감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부처님이 주신 광명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절반 이상 풀리고 난 뒤에는 그 뒤로는요 자꾸 받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좋은 변호사도 나타나고요, 좋은 여러 가지 동지들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치다 보면 금강경 12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이나 수라가 개운공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대개 이런 난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좀 민원을 제압할까? 자, 민원을 제압한 길이 뭘까? 거기 어떤 경험 많은 정치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자. 대목꾼들을 제압한 경험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 밖에서 다 찾습니다. 근데 그 찾는 것이 맞기도 하고 또 안 맞는 때가 더 많아요. 또 자기 마음 속에 확신이 쓰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누가 일러준다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사람은 미리 이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손자병법의 말을 여기서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주위에서 지혜를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도 자기 확신을 못하면 자기가 하는 것은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금강경 읽고 공부를 잘해서 그것이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일단 깨치시고 그 절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공부해서 자신감이 충만한 뒤에 여러 사람이 조언을 듣는다면 어떤 것이 좋은 조언이라고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면은 힘이 붙고, 이렇게 해서 저는 국가적인 대사이기는 하지만은 대통령도 못 풀어낼 것을 우리 부처님의 지혜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다음 질문자. 저는 유튜브를 통해 법문을 접하고 오늘 이렇게 질문까지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원 합격과 직장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 일이 착착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간상으로 또 노력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제가 지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올해 안에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앉으셔서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라는 게 미국 대학원 입학이죠. 또 둘째는 현재 직장 다니고 있죠. 네네. 근데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미국 대학원 가면은 직장 관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럼 직장 옮기지 말고 지금 무슨
어떤 게 급해요? 직장 옮기는 게 급해요? 대학원이 급해요? 직장 옮기는 게 우선인 거.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뭐 또 대학원을 위해서는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네네. 시험 합격해서 좋은 성적이 나고 좋은 스펙을 얻었다고 칩시다. 스펙을 얻은 것만으로도 직장이 옮겨질까요? 말하자면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뭐 돈을 잘 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 그래 합격했다고 칩시다. 합격한 거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돈 잘 번다라는 것이 반드시 등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변호사 했는데 변호사 시험 쳐놓고 여러분 변호사까지 됐으면서 발이 날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인연들 만나면 잘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좋은 인연들이 많다고 칩시다.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주위에 뭐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인연들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꼭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네네. 물론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전보다는 낮죠. 네. 하지만 꼭 이루어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네네. 그럼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은, 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은 스펙입니까? 인연입니까? 또는 스펙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일까요? 또는 잘 모르겠다든지. 뭘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뭐 대학원에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박사도 받고 자격도 따고 좋은 직장도 가고 이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험 잘 친다고 또 좋은 대학원에서 다 뽑아주지도 않아요. 이건 일을 이루고는 원동력은 시험 점수도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무리 백이 있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백이 저절로 일을 이루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일을 이루고는 게 뭘까요? 일을 이루고는 핵심만 한다면 그걸 찾아서 노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그걸 찾아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좋은 인연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좋은 대학원 좋죠. 가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돈도 명예도 다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죠. 그래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좋은 대학원, 좋은 직장을 가게 한 원동력,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대학만 가면은 다 취직이고 뭐고 다 잘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뭐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요,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실제로 잘 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서밖에는 그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서만이 일을 이루고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거 알고 싶죠? 자, 그러면요, 지금 사실은 좋은 대학원이나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죠. 근데 그게 방해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본래, 여기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 좀 됐죠? 공부하신 지 금강경?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잘 마음만 먹으면 대학원 뭐 얼마든지 가고요. 좋은 직장 다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못하죠.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망상들,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 무엇들이 있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즉, 통틀어서 탐진치, 번뇌망상이 무한 능력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번뇌망상,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없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지만은 자격증 땄다고 해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어쩐지 나는 자신이 없다. 어쩐지 힘들 것 같다. 어쩐지 안 될 것 같다. 이런 불안한 생각.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청소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쩐지 자신이 없고 힘들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진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안 된다 힘든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부지런히 바치는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짧은 노력으로 그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다 착각이고 허망한 것이다. 그 허망한 줄 알고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면서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위력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금강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만 발견하게 된다면은 설사 자격을 덜 갖췄어도 대학원 가는 것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또 좋은 직장도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1968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미국 유학 가기는 쉽지 않았었어요. 우선 미국 유학을 가려면은 요새처럼 뭐 토익, 뭐 토플, 뭐 GRE 이런 시험을 쳐서 점수를 따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선 국내에서 그것도 쳐야 되지만 국내에서 유학 자격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유학 자격 시험에 패스를 하고 토플 성적도 괜찮고 GRE 성적도 괜찮아서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서류만 넣으면 미끄러지고 이랬던 과거에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백 선생님한테 찾아왔어요. 이거 서류만 넣으면 미끄러지니 이게 뭐 살이 꼈는지 뭐가 꼈는지 나는 시험 점수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니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강경 읽어라.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미신 같지만 미신이 아닙니다. 이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것을 제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거 뭐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이는 소리만 내면 빠꾸예요. 보나마나 빠꾸예요. 근데 왜 빠꾸가 되냐면 나는 미국이 유학이 어렵다.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금강경 읽은 뒤에 마음속에서 그것이 사라진 뒤에는 다 저기 구석에 같은 서류가 발이 붙었는지 척척척척 와서 결제자 앞에 와서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보지도 않고 빠꾸 시켰던 그 소리가 또 와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부처님의 힘인지 뭔지 자기도 모르게 도장 찍고 고우 사람한테 가고 그래서 바로 유학을 갔던 그런 실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만나고 있고 뭐 그 사람 지금 나이가 80 다 됐죠. 지금도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물론 시험 공부도 하시되 금강경 공부 한번 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스가 유행했었지요. 축생이나 인간이나 겉모습만 다르지 본성짝에서는 똑같고 다만 축생의 마음을 내서 소나 닭, 돼지의 탈을 쓰고 태어났지만 생매장 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매장되는 생명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내며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또 만일 인간에게도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바쳐야 그 전염병을 피해갈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TV에서 수많은 그 소, 돼지 이런 것들이 또 닭들 이런 것들이 몰사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 도인들도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가슴이 아프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 좋은 것을 종종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오타각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발근이나 부처님이 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게 안 띈대요. 안 좋은 건 눈에 하나도 안 띈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오타각세라고 이름 짓지 않고 질서정연한 극락세계로 보인다고 봅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생이나 사람이나 본성에 있어서는 다 같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생들도 전지전능합니다. 즉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축생들도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데서 우리와 동일합니다. 임진왜란 때,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나 북한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축생들도 지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지 말자. 빨리 죽어서 사람은 받자. 아마 그런 것들이 축생들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딱하게 봐야 되니까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니까 우리 분별 낼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은 대전이고 지금 현재 대만에서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29살 이주윤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법사님 인터넷 통해서 뵈다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대만 현지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사투리 관련해서 좀 강연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날짜를 이미 정해 놨었는데요. 대만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나서 올린 당일날 강연을 하기로 한 날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는 자기가 겪어봐서 아는데 태풍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무도 쓰러지고 간판도 떨어지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불안한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이 많아져서 이제 이거를 강행을 해야 되나 취소를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결국엔 3주 뒤로 전날에 이제 3주 뒤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엄청 무섭다던 태풍은 그냥 다른 곳으로 비켜가고 오히려 날씨는 화창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속았다는 생각이 너무 분하고 좀 억울하고 그랬는데 또 게다가 이제 평소 좀 이제 알고 지내던 어떤 경쟁 업체 이제 그분은 또 보란 듯이 굉장히 제 분별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꼬소오셨는지 기쁜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 있고 나서 괜히 이제 친구의 말에 휘둘려서 취소하지 않아도 될 활동을 취소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또 저 때문에 괜히 좀 활동을 망쳤나 주최 측에 미안하다는 그런 죄책감 또 저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제 상대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3주 뒤로 강연을 하긴 했지만 좀 이제 몸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생각처럼 만족스러운 강연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후로 계속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막 후회, 자책, 원망, 분노, 미안함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좀 우울증도 되고 좀 불면증도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정신과 가서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이제 법사님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고 이제 출력해서 금강경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한 1독하고 2독하면 진짜 좀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마치 될 것처럼 좀 이게 순간 좀 이렇게 후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때 있었던 그런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또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제 직업이 이제 강사인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항상 긍정적이고 이제 좋은 밝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한 제가 이제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3주째 지금 주말 출가를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아침에 일독하고 또 자기 전에 일독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뿌리는 좀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말이면 제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예, 참 어떻게 보면 닦는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을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수할 때는 이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 조심을 하면은 외래 이 실수가 더 약이 될 것이다.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요번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 조심을 하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을 해도 되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재앙이 나면은 이런 수가 있어요. 요번 재앙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재앙이 안 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단히 먹어도 그 뒤로 똑같은 재앙은 거의 반복되는 것이 인생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확실히 반복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잠재의식에 나는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미 잠재의식에 깊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가려고 했던 것이 처음에 판단부터가 잘못된 거죠. 좀 우유부단하는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우유부단한, 그리고 뭐 딱 결정을 해놓고 또 내 결정이 잘못됐나 하고 후회도 잘하죠. 근데 그 우유부단한 기질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뿌리로 올라간다라면 밝은 이들은 마음속 깊이 잠재의식 속에 이미 우유부단한 소질, 이것을 가지고 왔고 시점으로 치면 그것이 전생의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우유부단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요번 한 번만으로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요번 한 번만으로 끝내지 않고 요번 일은 상당히 반복될 공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예,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젊음을 다 포기하고 몇 년을 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한 4년 공부했는데 4년 공부해도 잠재의식에 심었던 부정적인 나쁜 것들이 아마 안 풀렸는지 그렇게 4년을 공부하고 밖에 나왔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고생 좀 더 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겨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던 적이 있는데 1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고생의 업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뒤떨어졌습니다. 근데 10년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려서 대학 교수도 되고 대학 교수 돼서 논문도 괜찮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29이면 희망이 많은 젊은 나이로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한 1, 2년 쉴 생각을 하더라도 건강경 공부를 잘해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우유부당의 업보 요것을 청소하시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년이라고 그러면 겁이 날 거예요. 나 좋은 직장 다 때렸지. 근데 이제 너무 겁나면 직장 가지면서라도 부지런히 하세요. 직장 가지면서도 내 속에 우유부단의 업보를 해탈하지 않는 한은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주위에서 나를 다 반기는 것 같이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우유부단의 업보 때문에 또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는 험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요번에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대만 가서 강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망신당했던 그 악몽, 그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게 우유부단 업보의 한 단면입니다. 그 생각에다 대고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시든가, 또는 미륵존 여랩을 정신을 많이 하시든가, 또는 금강경 사국의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예린이라 계속해서 하세요. 직장을 관두시기 어렵다면 직장 다니면서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우유부단의 업보에 대고 하시고, 대만에서 망신당한 그 불쾌한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하신다면 언젠가 그 불쾌한 기억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명랑해질 때가 올 겁니다. 직장을 버리지 않아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큰 일을 버리시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나쁜 일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큰 일 버리지 말고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부처님 공부에만 더 전력을 하시고, 큰 일은 벌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큰 욕심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질 때, 그때까지는 이 공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시면은 그때 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런 우유부단의 업장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부터 처방하고 나가야 그 일이 잘 되지, 그 뿌리를 그대로 둔 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자격을 따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또 도루묵이 되는 수는 너무나 많아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사실 그래서 내가 요새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70 넘어서부터 조금 이게 되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안 됐어요. 헐려고 하면 조금 하다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됐는데, 저는 손치지 않고 내 속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전생에 죽을 때 화가 나서 이 세상을 저주하고 죽었던 것이 그렇게 70이 될 때까지 되는 일이 아마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내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그 부정적인 것이 그런 결과를 불러온 거죠. 근데 이제 꾸준히 참여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잠재의식에서 좀 이제 사라지게 됐나 봐요. 나와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 거로 합니다만은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